경기대학교 2차 디자인회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상에 상을 더하는, 그리고 소망이란 상상을 더하는 상상 더하기입니다. 저희 팀은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는 연등회를 재해석 객체로 선정했습니다. 저희는 연등회 여러 장면 중 연등의 빛으로 밤을 밝히는 장면에 집중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각자가 주인공인 사람들은 소망을 연등에 담아 밤하늘에 올려보냅니다. 사람들의 연등이 모여 어두운 밤을 밝히며 이 과정 속에서 동일한 행위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연등에 담긴 개인의 소망은 다를지라도 밤을 밝히는 불빛이란 점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얘기한 밤을 밝히는 연등과 같은 불빛들은 낮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수많은 불빛들을 낮에 그림자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연등은 형태를 만드는 틀과 이 틀 안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빛으로 구성됩니다.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빛이 사람들의 소망을 의미한다면 틀은 빛을 정제해 밤을 밝힙니다.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빛은 원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고 이 빛을 정제해서 담는 틀은 프레임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원만을 이용한 형태 구축과 프레임만을 이용한 형태 구축을 시도했으나 유닛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점, 유닛 간의 결구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망을 담는 매개체인 원과 원을 담아 그늘을 만드는 프레임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합쳐져야 비로소 연등의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등에 어울리는 가장 기본적인 모듈은 프레임 안에 원형 유닛이 담겨있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원과 프레임이 만나 생기는 사각형 안에 원이 담기는 기본 모듈로 파빌리온의 형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저희 파빌리온은 낮에 그늘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고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개인의 소망은 파빌리온에 채워지면서 그늘을 만들고 무더운 낮, 필요한 쉼터로 가치 있게 환산됩니다. 사용자들은 소망을 의미하는 원형 유닛을 사용해 사진 찍기, 던지기, 매달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원형 유닛을 프레임에 채우는 하나의 행동으로 그늘을 형성합니다. 이같이 원형 유닛을 활용한 행위는 사용자 간의 소통을 만들어내고 나아가 함께 그늘을 만드는 동일한 행위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밤을 밝히며 하늘로 올라가 서서히 사라지는 연등처럼 원형 모듈은 전시 후반부 축제의 기념품으로서 혹은 더위를 해소시킬 부채 등으로 사람들의 삶 속으로 퍼져나갑니다. 파빌리온 형태 구축 과정에 앞서 저희 파빌리온의 방향성입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파빌리온으로 유도됩니다. 이렇게 접근한 사람들은 앞선 사람들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접하며 파빌리온을 변화시킵니다. 즉 시시각각 변하는 참여적 즉흥성을 파빌리온에 부여합니다. 형태 및 구축 과정입니다. 저희 파빌리온은 원형 모듈을 담을 사각틀, 여러 사람들을 수용할 다양한 레벨, 소망의 중첩을 표현하기 위한 그림자의 밀도, 마지막으로 그늘 및 휴식 공간을 가진 형태로 디자인했습니다. 파빌리온 구조 및 접합 디테일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속적으로 스터디하는 과정으로 수정사항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바닥 부분입니다. 바닥 부분은 쉘터를 조성하는 역할과 수직 부재에 추가적인 구조적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와플의 프레임을 원형 방석으로 마감해서 의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기둥 부분입니다. 햇빛이 들지 않은 북쪽에는 그늘을 만들어줄 프레임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면이 아닌 와플 형태의 기둥으로 형태적 완결성을 유지하며 시야를 확장시킵니다. 또한 2.4m의 합판으로 3.5m의 지붕을 만들기 위해 접합부가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이 접합부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2개의 기둥을 사용했습니다. 수직 부재입니다. 2.4m를 초과하는 부재 간의 접합입니다. 접합부에 합판을 덧대어 피스를 이용한 마찰 접합으로 부재를 연장할 것입니다. 지붕의 접합 순서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시공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결구 순서를 수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투명 부채 부착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결구 지점마다 부착을 했었는데 프레임의 변을 따라 부착해서
원형 모듈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고 이는 원형 모듈의 중첩으로 다채로운 그림자를 만듭니다. 저희 팀은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는 연등회를 재해석 객체로 선택했고 밤을 밝히는 연등빛을 낮에 필요한 가치 있는 그늘로 환산하는 소망의 시각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소망을 많이 담을수록 연등회의 빛이 풍부해지는 것처럼 파빌리온이 소망으로 채워질수록 그늘이 풍부해집니다. 개개인의 연등이 모여 어두운 밤을 밝히고 이 과정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연등회처럼 개인의 작은 그림자들이 모여 가치 있는 그늘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소통하고 공감대를 만들 수 있길 바라며 이상으로 상상 더하기 발표 마치겠습니다. 팀 K는 워낙 모형을 많이 만들고 계셔서 제가 뭐라 할 바는 없는 것 같고, 세 번째 페이지, 이 페이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연등회에 있어서 연등의 공예적인 요소를 차용을 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세요. 그럼 그거는 유형문화재라고 판단했습니다. 무형의 유산이 아니라. 네. 연등의 형태를 말씀하신 거죠? 연등의 재질이 한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날아가서 물에 젖거나 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녹아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등의 재질적인 속성이나, 그러니까 연등회라는 무형문화재의 흐름을 가지고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안에서의 공예적인 요소가 포함된 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관광수월래는 복장이 어떻게 보면 공예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연등의 속성에 대해서 혹시 해석을 하실 예정이셨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재질이 들어가는, 저번에 이 재질을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지로 되어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버려도 녹고 무난하게 순환될 수 있는 형태로 흩어지게 할 건지 아니면 아스테이지 같은 걸로 하실 건지, 그래서 이 재질을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실지는 한번 잠깐 내부에서 합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이거는 공통적인 얘기 아까 나왔던 건데, 연등회 구성 요소 및 건축화라고 하는 거는 이런 단어는 좀 약간 개념이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구조화라고 하시던가 네. 구축을 위한 디테일 단어 같은 걸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런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결과물 자체를 훼손할 수 있어서 이런 거 좀 약간 한 분이 세심하게, 팀장님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으시니까 누구한테 좀 맡기세요. 이해하겠습니다. 예, 여기입니다. 그 바닥에 네. 유선형 프레임이 짜져서 이제 가는데 이 바닥의 격자의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20cm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팀 K 같은 경우에도 시뮬레이션이 한번 필요하신 것 같은 게, 퍼포먼스를 해보시라는 게, 이 바닥의 격자에 신발이 빠질 거예요. 아마 발이. 아이들의 네. 발이 크기가 보통 190mm에서 한 230mm 사이고, 어른은 평균 여성 남성 통합해서 한 250이라고 치면, 네. 그걸 딛고 올라갔을 때 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세심하게 이걸 디딤발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마침 또 아이들의 장면이 있어서 지금 예를 든 건데, 이게 보통 남녀를 치면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 조심해서 잘 안 빠지는데, 남성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근데 네. 이 퍼포먼스와 스토리에 대한 디테일을 적용하실 때 이거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PVC 망 같은 걸로 밟아도 올라가서 안 빠지던가, 예를 들면, 아니면 그 안을 솜 같은 걸로 채워놨는데 괜찮다든가. 왜냐하면 구축물이라는 건 사람이 지금 이게 모형이 아니고 1대1로 대응하시는 거잖아요. 상호호혜적인 동선을 구축하시게 되시니까 이건 퍼포먼스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스터디 중에 있는데, 저희가 와플 안에 어찌됐건 저 하부에 있는 구조는 저 기둥이나 수직 부재들을 받쳐주는 구조여서 무게를 좀 가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주머니나 이런 걸 물주머니를 채우거나 아니면 뭐 모래주머니 같은 걸 담아서 안에 내부를 채우고 그 위에 합판 마감을 하든 말씀해주신 뭐 메쉬로 마감을 하든 아니면 저기 모델에 있는 원형 네, 방석이라고 하겠죠. 네, 방석으로 마감을 하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재질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말캉하게 알겠습니다. 발이 약간 밀려 들어갈 수 있는지 네네. 리지드하게 완전히 디딤발이 돼야 되는지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격자에 대한 이미지하고 이렇게 유선형으로 유려하게 잘 따놓으셨는데 그 이미지가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고 지금 이 이미지 한번 바닥 구조 지금 이미지는 바닥에 대한 구조 형상인데 네. 이 전체적인 형상이 그 루프 부분에도 이런 형상을 따라가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혹시? 그 루프 부분에 부채가 부착되는 면은 곡면이 너무 심하면 곡면에 틈이 생겨서 네. 이 부분은 무조건 네, 선적인 단면으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은 물결 부분을 처리할 수 있으나 그게 저희 의미상 그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네. 질문을 드린 거고 그 선택은 팀 K가 네네네. 알아서 하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요 사이 부분 있잖아요. 이어지는 네. 요 부분이 저번에도 시간 없어서 그냥 짧게 하고 지나갔는데 곡선으로 유리하게 잘 하셨잖아요. 직소든 네. 뭐든 뭐 CNC 커팅이든 잘 하셨는데 직각적인 접합 부분이 딱 끝나시게 되면 디테일하고 안 맞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접합 부분을 디자인 왜냐하면 CNC 커팅은 처음에 이 레이저로 커팅할 수 있는 안내도만 따놓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디테일에 있어서 세련됨을 굉장히 좌우하실 것 네네네. 같아요. 이 격자의 형상은 뭐 취향적인 문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걸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형상들하고 결합되는 기둥하고 결합되는 부위들 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왜 대답은 팀장님만 하세요? 다 가능합니다. 마지막 장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질문 드렸던 건데 이 기둥 부위 네. 이거는 아까 다른 분이 디테일 짜신 것 같은데 네. 이 기둥 부위는 아마 내부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도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지금 모형 부위에서 지금 이 정도 인지가 되실 정도인 거면 실제로 1대1로 지어지시게 되면 이 두께의 폭이 200 정도인 건가요? 네, 200 맞습니다. 200이면 이제 한 뼘이잖아요. 한 뼘이면 나한테 1대1 스케일로 와닿는 부분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생각보다 둔탁해 보이실 것 같아서 이것도 최종적으로 제작하시기 전에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려는 건데 그러면 현재 디자인으로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원래 이제 그래서 이 저희가 이제 그대로 면을 그러니까 고객 곡면의 그 면이란 요소를 그대로 원래 땅으로 내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 면을 만드는 이유를 생각했을 때 북쪽을 커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그 북쪽을 그냥 필요 없이 커버를 했을 때 시야를 막는 부분이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형태적 완결성을 유지하는 와중에 이제 그대로 캔틸레버로 가기에는 너무 큰 도전이니까 선적인 요소를 내려서 기둥을 받치긴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둥을 선택했었고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기둥은 되게 얇게 해서 형상 따라서 보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곡선형의 기둥이었는데 그게 원래는 판 2개만으로 이제 세로로 결구가 되는 기둥이었는데 이제 그게 시공 과정에서 깨질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장비가 작은 게 그러니까 세장비가 너무 길어지는 얇은 기둥이어서 구조적으로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돼서 이제 저런 형식의 기둥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안점을 뒀던 거는 이제 저희가 막지 않고 열었던 면에서 기둥으로 다시 막으면 그쪽에서도 둔탁하게 보이는 거가 생각이 됐고 이제 그냥 선적으로 올렸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제 구조적 안정성을 부여해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와플의 이제 형태적 완결성을 가져오고도 싶기도 해가지고 이제 그 옆쪽 면을 막기는 하지만 그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형태적으로 같이 그러면 이제 하면서 이성적인 흐름을 부분은 가져오려고 이해할 수 했습니다. 있는데 네.
감성적인 부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전에 아치 형태이거나 약간 부채꼴처럼 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형태 자체가 원래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시공적인 측면이거나 하중에 대한거나 안정성이거나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아마 이 디자인이 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번에 이 기둥이 한 개이냐 아치 형태로 갈 거냐 말 거냐 질문을 드렸었듯이 디자인이 저는 한 가지 뒤틀어서 말씀드리면 디자인이 유려하진 않습니다. 솔직한 의미로는. 그래서 쌓는 방법은 밑에서부터 아치로 올라갈 수도 있고 위에서부터 아치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 디테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아까 팀 SJ 할 때 공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가장 중요한 디테일 중에 하나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마지막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딱 봤을 때는 디테일이 조금 어쩔 수 없이 한 디자인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성적인 멘트를 갖다 붙였을 때는 판넬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고 이 실물 하나만 놓고 본다면 저는 디테일의 디자인상으로는 그 등급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 디자인을 끝까지 한번 뭐 이틀이라도 더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팀 K가 하신 디자인에 있어서 필러티를 들어올린 두 개의 기둥 이빨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눈에 띄실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원래 하시려는 디자인은 캔틸레버처럼 되어 있는 거였는데 그거는 지금 1대1 시연을 몇 번이나 해보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점이 이쪽 지점이 충분히 결고가 돼 있으시고 안정성이 있으셔갖고 아마 여기 9번만 잘 잡아보시면 하나로 잡으셔도 지탱하는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된 이유는 이제 그 가로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것 때문에 돼가지고 이제 거기가 합판을 저희가 기성품을 쓰는데 기성품이 3.5m의 길이를 커버하지 못해서 결구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로 했을 때는 도저히 그 결구를 커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구조적 안정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디자인의 둔탁함이나 좀 약간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매력 있게 가다가 예를 들면 네. 이게 뭐 헤어스타일하고 다 갔는데 이게 뭐 입술 부분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요즘에. 맞습니다. 입술 부분을 이제 옅은 핑크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갑자기 새빨간색으로 칠해갖고 여기가 잘 됐는데 여기가 너무 눈에 띄어갖고 균형이 안 잡힌 게 저는 나올이라고 트위터로서 강력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적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다가 안 된 부분은 발표할 때 명시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묘미거든요. 우리가 A와 B와 C를 다 시도를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거야. 네가 이해를 충분히 해줘. 이해를 못해서도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부분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강력하게. 네. 근데 그걸 말을 안 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저는 약간 좀 그 많은 수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모형도 이렇게 많이 만드시고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팀 K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다 치겠는데 이 부분이 좀 짚고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1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그 제목을 상상 더하기로 한 이유가 사실 그 제목은 그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정할 때 팀 내에서 공모를 한 건데 저희가 제목을 정할 때 어디에 중점적으로 둬야 할지를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재해석 방향이 좀 그림자로 하고 그런 그림자에서 조금 솔직히 그림자를 어떤 한 단어로 명시를 하면은 그렇게 밝은 이미지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좀 희망찬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로 만들 수 있는 약간 그나마 밝은 단어가 뭘까 하다가 상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상과 상들을 점점 더해가서 저희 파빌리온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상 더하기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제를 조금 팀 K는 달아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상상 더하기 밑에다가 두 단어로 뭔가를 표현을 좀 하신다든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1차 때 했던 내용들 기억이 나는데 상상 더하기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저는. 근데 저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진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관심을 덜 가진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제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잘못 달게 되면 내 저기 집에 문패 잘못 따는 거랑 사인물 잘못 들어간 거랑 똑같거든요. 사인물이 세련되지 못하면 전체 또 디테일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 모던한 제목처럼 상상하는 뭐 그런 것처럼 그냥 읽히고 지나갈까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기 설명을 들으니까 상상 더하기가 떠올라요. 설명 들었던 것도 기억이 나서 매칭이 되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매칭이 안 되실 가능성이 크실 것 같아요. 집 다 했는데 대문이 너무 무식하게 들어가면 집 이게 이미지 망가뜨리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물리적인 거에서 약간 더 세련되게 그러니까 팀 K는 제가 한 단어만 하자면 세련됨이 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지금 여기서 누군가가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고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센스 있는 분이 그 부분을 건드리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는 짐작이 가는데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